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의대 순환기내과 이중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대한심장학회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전공의 및 개원가 선생님들 대상으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강의 내용으로 이제 담았습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던 환자에서 수술 또는 검사 시 항혈소판제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환자에서 넌카디악 서저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하이퍼코아귤러블 스테이투스가 됩니다. 이때 항열소 판제를 중단하게 되면 스텐트 혈전증에 따른 이스케믹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겠고, 만약에 항열소 판제를 계속 쓴다면 수술 후에 출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텐트 삽입 환자에서 항열소 판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로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환자에서는 항혈소 판제 사용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스텐트 혈전증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허혈성 사건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시술 후 1년까지는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 이 두 가지 약제를 모두 쓰는 것이 원칙이고, 시술 이후 1년부터는 이제 한 가지 약제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스텐트 혈전증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대부분 심근경색으로 발현이 되고, 발생하게 된다면 많게는 한 50%까지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혈전제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수술 시에 있었던 이런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환자는 2003년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외래 추적 관찰 중에 이제 런캔서가 진단이 되어서 이에 대한 수술을 예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흉부외과 쪽에서 심장내과 쪽으로 항혈소 판제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컨설트가 났었고, 심장내과 답변은 가이드라인대로 아스피린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수술에 따른 블리딩 리스크가 크다면 잠시 중단해 볼 수 있겠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과에서 블리딩 리스크가 너무 크다, 수술하는데 항혈소 판제 중단이 가능하겠냐, 다시 한번 이제 의뢰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안타깝게도 1시간 반 뒤에 서든하게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이 되었고, 응급으로 엔지오를 해보니까 기존의 스텐트가 삽입된 부분에 혈전으로 가득 차서 혈류가 굉장히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혈전이 제거되고 시술은 잘 끝났지만, 한 달 뒤에 환자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환자는 PCI 히스토리가 있어서 판크레아틱 헤드 캔서 진단하에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카디올로지에 이제 컨설트가 나서 아스피린을 유지하면서 좋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다음날 출혈로 인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와 같이 실제로 우리 환자들은 이런 스텐트 시술을 받고 다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처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스텐트 혈전증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항혈소 판제를 유지하면서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이즈2 연구라고 다른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이제 랜덤 연구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플라시보 대비 아스피린이 사망이나 심근경색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고, 반면에 블리딩은 플라시보 대비 아스피린이 더 증가하는 것처럼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텐트를 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서브그룹 분석을 해보니까 아스피린이 플라시보 대비 사망률이나 심근경색 그런 합병증의 위험성은 줄이게 되었고 블리딩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스피린을 쓰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즉 PCI를 받은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쓰는 것은 해보다 득이 많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에서는 PCI를 받은 환자에서는 넌 카디악 서저리 시에 아스피린을 쓰면서 해라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국내에서 한 3,500명 정도를 후양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스피린을 쓰는 환자와 끊고 수술을 했던 환자가 거의 1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어떤 합병증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악 이벤트, 메이저 블리딩 각각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블리딩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다 똑같은 해로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트 어드버스 클리니컬 이벤트로 따져보았을 때도 아스피린을 유지하든 끊든 양 공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끊는 기간에 따라서 서브그룹 분석을 해보니까 아스피린을 9일 이상 끊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심장 쪽에 주요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블리딩은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스피린을 유지하든 아니면 중단하든 크게 아웃컴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항혈소판제를 9일 이상 장기간으로 끊는 것은 심혈관 사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제시하느냐? 아직은 뚜렷한 제안은 없습니다. 미국 가이드라인이든 유럽 가이드라인이든 결국은 서전과 마취과 의사, 카디올로지스트, 환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인디비주얼하게 판단을 해라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여러 수십 개의 대학병원에서 어슈어 DS 랜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에서 비심장성 수술 전후 항혈소판제를 유지한 그룹과 중단한 그룹,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수술 전 5일에서 30일까지 이런 사망이라든지 스텐트 혈전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어떤 치료가 더 좋은 것인지 무작위 배정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수술 전후 항혈소판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적절한 수술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텐트 시술, 관상동맥 시술을 했다면은 대부분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고 95% 정도가 약물 용출 스텐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약물 용출 스텐트 삽입을 하게 됐다면 12개월 이후에 아스피린을 유지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약물 용출 스텐트 삽입 후 1년 이내에는 가급적이면 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어메탈 스텐트 같은 경우는 6주까지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풍선 확장술만 했다면은 14일 이후부터는 아스피린을 쓰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블리딩 리스크를 스트래티피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하이 리스크 수술로는 인트라크레니얼 뉴로서저리, 스파이널 캐널 서저리, 그리고 눈의 이제 포스테리어 챔버 서저리, 프로스테이트 서저리, 다음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 수술을 해서 그 출혈로 인해서 합병증이 심각하게 올 수 있는 이런 수술은 하이 블리딩 리스크로 이제 분류를 해서 아스피린을 끊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 서저리는 비스럴 서저리, 카디오바스큘라 서저리, 그리고 메이저한 정형외과나 ENT, 그리고 성형 재건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도스코픽 유롤로지 서저리도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로 분류가 되고 있고, 로우 리스크 서저리는 단순 내시경, 치과 치료, 그리고 바이옵시, 그리고 마이너한 정형외과 ENT, 제너럴 서저리, 그리고 아이의 안테리어 챔버 서저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끊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스케믹 리스크의 베네핏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스피린을 쓰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용출 스텐트 시술 받은 환자에서 스텐트 혈전증은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이 되게 되고 사망률이 많게는 45%까지 달하는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자체는 혈전증 발생을 촉진하게 되고 수술을 이유로 항혈소판제 중단을 하게 되면 상승작용을 통해 스텐트 혈전증 발생이 20에서 40%까지 급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스텐트 시술 받은 환자에서 수술 중 항혈소판제 사용은 출혈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심근경색으로 인한 합병증을 낮출 수 있어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이런 추가 연구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응급을 요하지 않는 대기 수술은 약물 용출 스텐트 시술 1년 이후로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용출 스텐트를 시술받은 환자는 두개 내 척추관 및 후한방 수술처럼 폐쇄된 공간의 소량의 출혈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수술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술 시 가능한 항혈소판제를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스텐트 위치가 주요 혈관, 즉 좌주관지, 근위부 병변이나 다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스텐트 혈전증에 따른 치명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시행한 중재시술 의사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